그 다음에 이제 분수 개념부터 순서대로 볼 건데요. 먼저 전체 부분의 의미부터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의미죠.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일부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서의 분수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등분할 상태를 나타내는 분수 4분의 1이랑 8분의 2는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비의 의미에서는 같은 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서의 분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등분할한 상태를 나타내는 분수 4분의 1이랑 8분의 2. 이거는 두 양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비의 의미에서는 같은 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전체에 대한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가 서로 4분의 1이라면 그건 상대적인 크기로서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로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의 의미는 비 나누기 a가 우리가 그동안 자연수 나눗셈에서는 몫하고 나머지 이렇게 구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몫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분수에서 나눗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바로 이제 전체 부분의 의미인데요. 이 전체 부분의 의미를 지도하기 위해선 다양한 모델이 사용이 됩니다. 모델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 이름도 알아야 되지만 모델을 직접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그것을 말로써 서술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영역 모델인데요. 영역 모델은 연속량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역은 전체이고 그걸 등분할한 부분들은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일 때, 사각형일 때, 삼각형일 때 등분할하는 게 쉽냐 어렵냐, 그리고 전체를 1로 이해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속량 때 사용하는 게 좋고, 이 2와 3 사이의 거리, 즉 단위 길이를 셋으로 등분할함으로써 단위 길이 3분의 1을 또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이산양에 대한 전체 부분의 의미인데, 이걸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집합을 하나의 전체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을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집합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집합을 3개로 이렇게 3개로 등분할 함으로써 3분의 1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수 곱셈에 대한 어떤 배경,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산양인데 등분할 해보는 거예요. 사물을 똑같은 수로 나누어 보는 거죠. 6개의 사물을 세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이것이 이제 전체였으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부분이 되는 거죠. 부분은 전체를 세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전체를 세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니까 2는, 이 안에 들어있는 2는 6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전체 부분의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넓이 모델인데 영역 모델을 포함하는 복잡한 모델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영역 모델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넓이 모델에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달라도 돼요. 그냥 넓이만 같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죠. 근데 얘 보세요. 그냥 넓이만 같아요. 얘도 넓이만 같죠? 얘는 모양과 크기가 또 서로 같아요. 얘도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아요. 얘도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이것은 넓이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에 대한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전체 부분의 의미지만 지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모델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분수의 유형입니다.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단위분수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저 대분수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를 지도를 할 때 보면 대분수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어느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방법을 취하고 어느 교육과정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현재 교육과정은 1번에 해당을 합니다. 즉 분수 모델을 통해 도입을 하는 것으로서 개념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분수에 대한 양감과 개념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유리한데 1과 3분의 1을 1과 3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대분수의 의미가 원래 1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개념의 의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만 이게 자연수랑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전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의 의미로서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문적인 면에서 대분수의 수학적 의미를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는 있지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1번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분수와 가분수 변환학습 이전에 선수학습 내용으로 동분모 덧셈이 먼저 나와야 돼요. 분모의 덧셈이니까.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학습 내용을 배울 때 분수의 의미, 그 다음에 크기 비교
이걸 하고 나서 4학년 때 처음으로 분모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5학년 때 올라가서 미분모의 덧셈과 뺄셈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분수를 이때 배워요. 이때. 대분수를 이때 배우기 때문에 1 더하기 4분의 3으로 했을 때 이것은 나중에 배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배울 때 가져와 버리면 계열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2번 방법이 아니라 1번 방법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이 계열이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분수의 개념과 연산이 다른 단원에서 따로 제시되는 현재 교육과정과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형식적인 그 개념의 의미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위 2학기 분수 덧셈 뺄셈에서 동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 배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대분수가 얘들아 사실 대분수는 이거였어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론 계열성을 보시면 사실 이제 분수 개념은 3학년 때 배우고 끝이 나요. 3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분수 나오고요. 분수 크기 비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단위 분수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 3학년 2학기 때 분수 단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고 또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대분수, 가분수 변환, 분모가 같은 분수 크기 비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아까 집합 모델, 이산양, 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3학년 1학기에서 보시면 사실 3학년 1학기 때 분수와 소수라고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분수도 배우고 소수도 배우고 아주 제일 중요한 단원인데 이 중에서 분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분수랑 소수는 전체를 등분할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데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던 자연수 범위를 벗어나서 표현할 수 없는 양 또는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분모, 분자 이런 거 배우고 등분할 해보고 크기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전체가 뭔지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바꿀 때마다 전체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시별로 내용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등분할 분수를 배워요. 이때 영역 모델을 공부를 하게 되죠. 일단 똑같이 나눠요.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 활동을 반복해서 하고 색칠한 부분을 이제 분자로 나타내는 건데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몇 개가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n분의 m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 분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돼요. 여기 부분 보시면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몇이다.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 몇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등분할 전체 부분의 의미를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분을 보고 또 역으로 전체를 그려봐요. 그래서 전체 부분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체를 나타내는 연습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리고 주어진 분수만큼 색칠하는 것을 하면서 전체 부분의 의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 부분의 의미를 학습한 뒤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게 돼요. 3, 4학년 때까지는 분모가 같은 것만 합니다. 직접 맞대어보고 크기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영역 모델이나 길이 모델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6칸으로 나누고 그중에 2칸 칠한 거, 그중에 3칸 칠한 거 비교해보는 거죠. 그 길이 모델도 마찬가지. 전체를 6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 전체를 6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 이렇게 해서 6분의 1 단위 분수의 개수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형식화를 할 때는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더 큰 분수다 라고 형식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또 오개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인데 단위 분수는 분수 중에서 분자가 1인 분수죠. 근데 우리가 자연수 할 때는 4가 6보다 작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대표적인 오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도 원리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구체물로서 수막대, 종이띠, 색종이 등을 통해서 직접 잘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색종이를 주고 4칸 중에 한 칸이 크니 이걸 6칸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칸이 더 크니 이렇게 해서 직접 단위 분수 크기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처럼 길이 모델 를 이용해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거죠. 4분의 1은 전체가 1인 수직선을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1만큼 6분의 1은 전체가 1인 수직선을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1만큼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더 크다라고 하고 형식화할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분수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덜 나눠야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개념 이제 여기가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명확하잖아요. 분자 더 큰 게 더 크다. 근데 요게 이제 오개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이제 길이 모델이나 색종이 등분할 직접 구체물로서 비교해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바로 이제 이산양을 등분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자연수의 분수배만큼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산양에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 이걸 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을 가급적 외우세요. 이산양으로 제시된 모든 양을 전체로 똑같이 나누어진 양을 부분으로 보고 이 관계를 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똑같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을 인식해서 자연수의 분수배만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의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6의 3분의 1은 6개를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 묶음 중에 한 묶음 안에 2가 들어가니까 바로 정답은 2가 되는 거고, 나중에 분수 곱셈을 학습하면서 6 곱하기 3분의 1은 2다 라고 형식화되는 건데, 여기까지 형식화는 상황이 2학기 때는 하지는 않아요. 분수 곱셈 단원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발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똑같은 부분으로 묶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분수가 달라져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똑같이 6인데 얘를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으로 보냐, 혹은 두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냐,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 안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우린 너무 쉽지만 학생들이 이해할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2는 16이 얼마이냐, 4는 20분의 몇 분의 몇이냐, 이렇게 비로소 분수 개념을 요구하는 발문은 지양을 하고, 항상 발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등분할 6의 3분의 1 이걸 묻는다 하더라도 6개를 3등분했을 때 그 중에 하나, 그 얼마야? 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정말 또 자주 묻는 서로 다른 학년군의 어떤 내용 요소를 침범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그거에 해당하는데, 사실 이제 2분의 1, 4분의 2, 12분의 6 크기가 같은 분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쵸? 여기서는 왜? 하나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얘는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고, 얘는 4개로 나눈 것 중에 2개고, 완전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전체 부분에서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용어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하는 어떤 예비교재 5개념 교정하는 내용 충분히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차시별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산양 등분할이 나와요. 6을 두 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그 부분은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1이다. 이렇게 해서 부분과 전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 전체 묶음의 수 분의 부분 묶음의 수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수에 대해서 분수만큼을 구하는 것도 나오는데, 8의 4분의 3 8개를 2개씩 4묶음으로 똑같이 나눠요. 그때 3묶음은 전체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6개가 됩니다. 혹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8을 4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이니까 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산양 했으면 연속량 해야 되죠. 연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4cm를 7부분으로 똑같이 나눴을 때 두 부분의 길이는 이렇게 해서 4c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발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몇 개씩 몇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몇 묶음은 얼마다. 이러한 교사의 발문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분수, 가분수, 자연수 나오는데, 특히 분모, 분자 같을 때 이건 자연수이자 가분수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대분수랑 가분수 이렇게 변환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전혀 다르잖아요. 영역 모델 그림이 전혀 다른데, 우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 큰 사각형 한 개를 2분의 1로 똑같이 나눠봤을 때 2분의 1의 개수는 총 3개다. 그러니까 대분수에서 1은 2분의 2와 같고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총 3개니까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모형을 사용해서 자연수로 나타내어지는 그 단위 영역을 등분할을 해서, 그래서 단위 분수에 해당하는, 왜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각 부분을 세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을 가분수로 나타내고, 그래서 가분수와 진분수에서 단위 분수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단위 분수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서 분자에 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분수 개수를 세어본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낼 때 전체를 색칠한 큰 사각형이 몇 개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색칠된 모형의 수를 헤아린다는 거. 그래서 자연수로 표현되는 거는 자연수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진분수로 나타낸다. 이렇게 원리 지도가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낼 땐 전체가 색칠된 모형의 수를 헤아리고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낼 때는 단위 분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워본다는 거, 이 표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모와 같은 가분수 크기 비교하는 거, 단위 분수 개수 세워서 비교하면 되죠. 그 분자의 크기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같은 대분수 크기 비교할 때는 자연수를 비교를 먼저 해보고요. 자연수가 같을 때는 분수 부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크기 먼저 비교하고, 같으면 분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분수랑 대분수 크기 비교할 때는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바꿔보는 거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 보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크기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분수로 나타냈으면 분자끼리 비교하면 되겠고, 대분수로 변환을 했으면 자연수 비교하고, 같으면 분수 부분 크기 비교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5개념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산양, 그 자연수에 대한 분수만큼 이거를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전체수를 등분할했을 때 나온 묶음 전체 중에서 부분에 해당하는 수가 얼마인지 묻는 것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림을 많이 그려줘야 돼요. 몇 묶음에서 몇 묶음이다. 이렇게 분모에 해당하는 수만큼 먼저 나누고, 분자에 해당하는 수 묶음만큼 취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인데, 여기 묶음 안의 수,
묶음의 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24개년 기출을 분석을 해봤을 때 분수 의미는 총 2회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19쪽에 같이 볼게요. 보시면 분수 의미는 2011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두 번 출제가 됐는데 모두 분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었던 의미였습니다. 우리 분수 의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전체 부분의 의미, 두 번째 측정의 의미, 세 번째 몫의 의미, 네 번째 비의 의미, 마지막 연산자의 의미였습니다. 2011학년도와 2015학년도 모두 전체 부분의 의미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비의 의미 2011학년도에서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2011학년도에 17번에 4번 선지에 해당하게 됐는데 이것은 전체 부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비로서의 의미가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분수의 의미를 서로 비교해서 서술하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분수 개념 혼돈해서 5개념 가진 학생의 5개념 원인, 지도 내용,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어떤 분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5개념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5개념의 원인과 지도 방안 서술하게 하는 문제 출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 기출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전에 출제된 2015학년도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너무 쉬웠죠. 전체 부분만 쓰면 됐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분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특히나 이제 3학 2학기 때 나오는 그 이산양에서 전체 부분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5개념을 주고 그것의 원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분수의 의미를 추론을 했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출제가 된다면 분수가 사용된 상황을 주고 분수 의미를 서로 비교하게 해서 서술을 하거나 혹은 분수 개념을 혼돈해서 5개념을 가진 학생의 5개념 원인과 지도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분수의 개념이 녹아들도록 서술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분수 개념과 크기 비교 단원에서는 아무래도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그중에서 집합 모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 모델은 3학 1학기가 아니라 3학 2학기에서 이산양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건 바로 이 대분수를 지도할 때 어떤 교육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 수학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지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암묵적으로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짚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명확하게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자료 9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교사 발문 서술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분수의 의미와 크기 비교를 끝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